네, 직렬통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통신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병렬통신, 이름에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여러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는 통신선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이 사용되다가 현재는 그 여러 줄을 만들어서 통신을 하다 보면 그 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직렬통신으로 옮겨와 있고요. 직렬통신을 사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렬통신의 경우에는 두 가닥, 그라운드까지 세 가닥 정도를 사용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직렬통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연속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쪽에 이러한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 위해서 직렬통신으로 변환해서 전송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병렬통신보다는 직렬통신이 그 선을 만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아주 좀 더 많이 현재는 그 비용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렬통신 방법에는 동기화 직렬통신 방법과 비동기의 직렬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동기 직렬통신 방식에는 데이터를 보낼 때 기준이 되는 클럭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가 이 클럭에 전송할 테니까 너도 이 클럭에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약속을 해서 전송을 하는 방법이고, 비동기 직렬통신 방법은 기준 클럭을 공유하지 않고요. 양쪽에 미리 정의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통신 분류는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심플렉스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아예 한 방향 한쪽에서 보내면 한쪽에서 받고, 한쪽에서 받으려고 하면 또 한쪽에서 이렇게 교차로 우리가 무전기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처럼 한쪽이 보내면 한쪽은 받고, 한쪽이 또 다른 쪽이 전송을 하면 내가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프 듀플렉스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풀 듀플렉스 방법은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해서 동시에 나도 보낼 수 있고 저 사람도 보낼 수 있고, 내가 받을 때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양쪽으로 채널이 두 개라서 동시에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풀 듀플렉스 방법입니다.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블록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직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버퍼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직렬로 바꿔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레지스터에 담고 통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에 내가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한 비트 한 비트를 넘겨주는 그런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렬 통신을 위해서는 양쪽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가 배치가 되고, 그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를 또 제어하는 프로세서가 양쪽에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이 됩니다. 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세서에 있는 프로세서가 통신 제어기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통신 제어기는 그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시프트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내는
그런 역할을 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신은 통신 제어기에 하나씩 수신된 그 데이터를 시프트 레지스터에 쫙 채워놓으면 이 프로세서가 하나씩 이제 그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읽어다가 값을 우리가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통신 컨트롤러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면 프로세서가 이제 쓰는 부분은 아주 짧고요. 통신을 제어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TX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조금 긴 그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수신하는 프로세서에서도 보면 RX라고 하는 부분이 통신 컨트롤러가 수신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을 표시한 거고요. 프로세서가 그것을 이제 통신 컨트롤러가 받은 정보, 시프트 레지스터에 들어와 있는 것을 꺼내서 프로세서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R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프로세서는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 통신 컨트롤러는 약간 느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잘 상기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사용되는 직렬통신 기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그 데이터 통신에 대한 모듈을 갖고 있고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버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PROC라고 하는 프로세서고요. TX 버퍼, RX 버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 채널 시리얼로 연결한 상태에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TX 버퍼에 www라고 4개의 정보를 보낸다 라고 하면 이제 컨트롤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인터럽트를 걸게 되면 해당한 프로세서가 수행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버퍼에 있는 것을 PROC라고 하는 부분에서 버퍼의 데이터가 쓰여 있으면 인터럽트를 걸고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W 하나를 가져다가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에다가 탑재를 합니다. 그럼 TX, 첫 번째 TX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부분에 대한 TX가 일어나고, 세 번째 있는 TX가 일어나고, 네 번째 있는 TX 전송이 하나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신하는 쪽에서도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수신해서 리시브 버퍼, 리시브 버퍼, 리시브 버퍼, 리시브 버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송 입력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값이 하나씩 다 저장이 되고요. 그에 대한 것을 이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또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프로세서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다가 이제 쓰게 됩니다. 또는 인터럽트에 대한 것들을 계속 펜딩해 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통신 제어기의 기능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버퍼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입력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CPU의 성능에 따라서 어떻게 버퍼링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런 관련한 공부를 수행해야 됩니다. 직렬 통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TX 레지스터 부분에 www 이렇게 www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리얼에 대한 부분을 실제 처리하는 시프트 레지스터
부분에 패러렐로 인풋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 하면서 한 개씩 전송되는 이제 시리얼 아웃풋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병렬 데이터가 다 전송되기 전에 요 TR 레지스터, TX 레지스터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복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가 아닌 이상한 데이터가 전송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수신되는 측에서도 내가 수신하는 도중에 두 개가 덜 수신된 상태에서 빨리 읽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다 들어와 있는데 프로세서가 읽어가지 않았는데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버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렬 통신을 이전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가 유니버설 싱크로너스 트랜스미트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직렬 통신 제어기는 이제 프로세서로부터 8비트의 병렬 데이터를 받아서 직렬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이제 비동기 동기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UART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통신을 거의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풀 듀플렉스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통신에 대한 부분, 이 비동기 직렬 통신은 가장 오래된 이제 방식 중 하나이고요. 이 중간에 모뎀을 추가해서 장거리 통신도 가능합니다. 우리 이더넷을 많이 보급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뎀, 전화선을 사용해서 모뎀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이 모뎀이 없는 것을 우리 직렬 케이블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렬 모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거리가 15m 정도의 통달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RS232 케이블 연결할 때 사용하는 9핀 커넥터의 예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9개 핀을 사용하는데 1번은 신호가 보내지는지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신호에 대한 검출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수신 데이터를 받는 케이블은 2번이고요. 송신을 할 때 사용하는 게 3번 핀이고요. 그리고 통신에 대한 통신기기 세트를 레디 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는 선이 4번, 그리고 신호에 대한 기준 접지 부분을 5번 핀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터미널의 준비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6번 핀, 그리고 내가 송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번 핀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통신을 허가할 때는 보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8번 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화 벨 울리는 것처럼 계속 여기에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게 9번 핀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뎀에 사용하는 9핀, 이 시리얼에 사용되는 이런 9개의 핀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용도로만 우리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라운드, TXRX 이 세 선만 사용해서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시리얼 통신의 비동기 통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 하는 부분과 스탑 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8개 페리티 해서 9개를 보내고 스타트하고 스탑까지 합해서 총 이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타트 1비트 데이터는 여기 5비트부터 9비트까지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리 빛, 그 다음에 스탑 빛 1, 2비트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통신 속도는 300에서 지금 11520 이상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시리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합은 9600의 노페리티 8비트의 데이터 1스탑 비트를 많이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버퍼에 있는데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 데이터가 깨지게 되겠죠.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오버런 에러,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프레임을 다 완성하지 못한 경우 프레이밍 에러라고 하고요. 페리티에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짝수 또는 홀수에 대한 부분이 틀렸을 때 페리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감안해서 통신을 해야 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세 핀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라운드 그리고 RxTX 이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0번, 1번이 RxTX 핀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xTX를 이용해서 통신을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RxTX에서 사용하는 것은 5V 또는 3V 이 보드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TX, RX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3V를 사용하는 보드 같은 경우는 3V, 5V를 사용하는 경우는 5V를 TX, RX의 0 또는 1을 결정하는 그런 전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RS232 시리얼 케이블에 대한 것들은 직접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사용 전압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2V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인 이 보드에다 직접 RX의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면 보드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요 전용 RS2322 TTL TTL 레벨로 전압을 낮춰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TX, RX에 대한 부분을 디지털 핀 0번, 1번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 통신에 이 디프 2개의 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트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토메가 328의 직렬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동기, 비동기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원하지만 비동기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두 장치 간에 통신을 하는 두 장치의 통신을 위한 공통 클럭을 공급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동기 통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동기 통신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가 어디고 그 시작과 끝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작과 정지 비트에 대한 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있고요. 이 정확한 타이밍하고 전송 속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배속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 속도 같은 경우는 2400bp에서 230.4kbps의 통신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레지스터는 UVR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통신 속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그 해당하는 통신 속도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데이터 시트에는 통신 속도, 에러율, 주파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 CP에서 언급하는 그 주파수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신 속도를 이제 쓸 것인지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ART 통신을 위한 속도에 대한 부분을,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레지스터가 UVRR의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9600이라고 하는 통신 속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여기 2배속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2배속의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207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예는 코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통신을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시작 비트, 데이터 비트, 패리티 비트, 정지 비트 이렇게 보통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스타트 비트, 항상 로우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 로우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데이터는 0에서 8까지 또 가변적으로 5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6개, 7개, 8개, 9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변되는 5에서 8까지는 꺽쇠 가루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P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패리티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논 여기에 짝수 또는 홀수 패리티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여기에 설정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에 스탑 비트가 1개 또는 2개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위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클럭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2비트인 경우에는 여기 SP2 이 부분이 하나 더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인 경우에는 항상 하이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패리트가 이 전체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에서는 항상 하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신에 사용되는 데이터, 패리티, 스탑 비트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레지스터가 여기 UCSR U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라고 해서 UART 통신의 제어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여기 맨 밑에 3개가 몇 비트 데이터를 보낼 거냐, 여기서는 8비트 데이터를 보내는 게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표에 찾아보시면 1102 8비트에 대한 데이터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3번 비트의 경우에는 여기에 없는데 바로 밑에 나오는 이제 스탑 비트에 대한 것을 1비트로 할 거냐 2비트로 할 거냐, 프레임 구성할 때 디폴트로 1비트 사용하는 것을 0으로 설정하면 1비트를 사용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비트의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것처럼 패리티 비트를 디저블, none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 2개 짝수 홀수에 대한 이제 패리티 비트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다른 값들을 이 2비트에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비동기 통신에 대한 것을
설정한다고 해서 00을 넣어서 모두 00, 0, 1, 0 해서 요 기본 설정이 4비트 0, 그 다음에 여기는 6의 값을 UCSR N, 0번 내가 UART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0C의 값을 06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8비트 non-parity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그런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UART 통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레지스터 줄 중에 여기 또 다른 설정의 레지스터가 제어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B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인터럽트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비어있을 때 인터럽트 거는 거, 데이터 보낸 준비가 되었을 때 인터럽트 거는 거, 이제 받아진 상태에서 인터럽트가 걸리는 것, 이렇게 인터럽트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랜스밋, 내가 데이터 전송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활성화하는 비트고요. 그리고 수신하는 것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비트, 이렇게 여러 가지 해당하는 매뉴얼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비트들이 어떤 것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하나하나 설정을 해 나가시면서 직물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ART 통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레지스터 줄 중에 여기 또 다른 설정의 레지스터가 제어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B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인터럽트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비어있을 때 인터럽트 거는 거, 데이터 보낸 준비가 되었을 때 인터럽트 거는 거, 이제 받아진 상태에서 인터럽트가 걸리는 것, 이렇게 인터럽트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랜스밋, 내가 데이터 전송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활성화하는 비트고요. 그리고 수신하는 것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비트, 이렇게 여러 가지 해당하는 매뉴얼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비트들이 어떤 것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하나하나 설정을 해 나가시면서 직물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수신 버퍼, 송신 버퍼가 필요한데 그 용도로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UD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요거는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송신하는 버퍼, 수신하는 버퍼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UART 통신을 사용해서 PC와 통신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 전송 속도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헬로 월드를 PC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통신 속도에 대한 설정 9600,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8개, 패리티는 넌으로, 그리고 스토피는 1로 설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서 찾은 것처럼 207이라고 하는 URL 레지스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상위 비트는 0으로 하고 하위 비트는 207 값을 그대로 입력하는 부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타이밍의 정확도나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2배속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일을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비트를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non parity 그리고 이제 스탑 비트 하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0x06 앞에서 레지스터 10원 레지스터에 대한 것을 우리 UART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앞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송신 그리고 수신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B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RX enable, TX enable 해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통신에 대한 부분을 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놓은 건데요. 먼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송신 버퍼에 데이터를 채워야 되는데 송신 버퍼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UDR 0번 레지스터에다가 우리가 보낼 데이터를 써주면 해당하는 요 UDR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전송해주는 그런 부분이 트랜스미트 함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트라고 하는 것은 한자 한자를 이제 송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현을 또 해놓았습니다. UART라고 하는 이 함수를 UART send string이라고 해서 여기다 문자열을 기술을 하게 되면 그 문자열에 대한 것을 하나씩 여기다가 UART 위에서 구현되어져 있는 UART1 트랜스밋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씩 문자를 공급해주면 하나씩 문자가 전송이 돼서 문자 전체가 전송이 될 수 있게끔 여기 두 파일문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앞서 구현되어진 이제 문자열을 전송하는 함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hello world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서 동작을 시켜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전체 코드를 나타냈고 먼저 함수에 필요한 헤더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include 해야 될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것 표시했고 만들었던 함수에 대한 함수 원형 기술했고 함수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초기화하는 부분, 전송하는 부분, 문자를 전송하는 부분, 그리고 메인 코드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것을 실행하는 화면은 다음 실행돼서 헬로 월드를 전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실행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이 연속해서 계속 레이처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UART 통신을 통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PC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헬로 월드를 한번 전송하면 이 PC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아두이노에서 받는 부분을 구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캡처해서 나눈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송신할 때는 송신을 위한 그 공간에 대한 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내가 송신 버퍼의 데이터를 전송을 했습니다. UDR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송신 또는 수신할 때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는 공간으로 공통으로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제어 레지스터에
그 해당 비트가 송신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상황이 되면 해당하는 레지스터에 우리가 데이터를 써놓으면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기능이었고요. 이제 수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A 레지스터 UART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A번 레지스터 부분에서 수신 됐는지를 확인하는 레지스터를 확인해서 이 부분이 확인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전송이 완료돼서 내가 수신 버퍼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읽어서 사용을 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화면에다가 수신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와서 다시 피드백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ART 통신을 통해서 이제 수신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수신 값에 대한 것을 아두이노에서 받고 다시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이렇게 전송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는 입력 창을 통해서 PC에서 입력을 해서 엔터를 보내면 이 데이터는 여기 아두이노로 전송이 되고 이 아두이노에서 전송받은 이 값이 다시 여기 아두이노 안에 있는 전송 프로그램 여기 트랜스미치라고 하는 이 다시 전송하는 UART 통신안을 통해서 받은 PC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죠. 이건 TX는 리시브는 아두이노로 받는 부분 이 받은 값을 즉시 다시 PC로 전송하는 트랜스밋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오면 PC에는 헬로 월드가 다시 피드백돼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직렬 통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통신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병렬 통신, 이름에 있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 여러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는 통신선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이 사용되다가 현재는 그 여러 줄을 만들어서 통신을 하다 보면 그 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직렬 통신으로 옮겨와 있고요. 직렬 통신을 사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렬 통신의 경우에는 두 가닥, 그라운드까지 세 가닥 정도를 사용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직렬 통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연속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쪽에 이러한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 위해서 직렬 통신으로 변환해서 전송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병렬 통신보다는 직렬 통신이 그 선을 만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아주 좀 더 많이 현재는 그 비용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렬 통신 방법에는 동기화 직렬 통신 방법과 비동기의 직렬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동기 직렬 통신 방식에는 데이터를 보낼 때 기준이 되는 클럭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가 이 클럭에 전송할 테니까 너도 이 클럭에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약속을 해서 전송을 하는 방법이고, 비동기 직렬 통신 방법은 기준 클럭을 공유하지 않고요. 양쪽에 미리 정의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통신 분류는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심플렉스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아예 한 방향 한쪽에서 보내면 한쪽에서 받고 한쪽에서 받으려고 하면 또 한쪽에서 이렇게 교차로 우리가 무전기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처럼 한쪽이 보내면 한쪽은 받고 한쪽이 또 다른 쪽이 전송을 하면 내가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프 듀플렉스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풀 듀플렉스 방법은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해서 동시에 나도 보낼 수 있고 저 사람도 보낼 수 있고 내가 받을 때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양쪽으로 채널이 두 개라서 동시에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풀 듀플렉스 방법입니다.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블록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직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버퍼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직렬로 바꿔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레지스터에 담고 통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에 내가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한 비트 한 비트를 넘겨주는 그런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렬 통신을 위해서는 양쪽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가 배치가 되고 그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를 또 제어하는 프로세서가 양쪽에 여기 배치되는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이 됩니다. 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세서에 있는 프로세서가 통신 제어기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통신 제어기는 그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시프트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내는 그런 역할을 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신은 통신 제어기에 하나씩 수신된 그 데이터를 시프트 레지스터에 쫙 채워놓으면 이 프로세서가 하나씩 이제 그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읽어다가 값을 우리가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통신 컨트롤러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면 프로세서가 이제 쓰는 부분은 아주 짧고요. 통신을 제어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TX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조금 긴 그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수신하는 프로세서에서도 보면 RX라고 하는 부분이 통신 컨트롤러가 수신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을 표시한 거고요. 프로세서가 그것을 이제 통신 컨트롤러가 받은 정보 시프트 레지스터에 들어와 있는 것을 꺼내서 프로세서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R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프로세서는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 통신 컨트롤러는 약간 느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잘 상기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사용되는 직렬통신 기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그 데이터 통신에 대한 모듈을 갖고 있고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버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PROC라고 하는 프로세서고요. TX 버퍼, RX 버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 채널 시리얼로 연결한 상태에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TX 버퍼에 www라고 4개의 정보를 보낸다 라고 하면
이제 컨트롤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인터럽트를 걸게 되면 해당한 프로세서가 수행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버퍼에 있는 것을 PROC라고 하는 부분에서 버퍼의 데이터가 쓰여 있으면 인터럽트를 걸고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W 하나를 가져다가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에다가 탑재를 합니다. 그럼 TX, 첫 번째 TX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부분에 대한 TX가 일어나고, 세 번째 있는 TX가 일어나고, 네 번째 있는 TX 전송이 하나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신하는 쪽에서도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수신해서 리시브 버퍼, 리시브 버퍼, 리시브 버퍼, 리시브 버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송 입력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값이 하나씩 다 저장이 되고요. 그에 대한 것을 이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또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프로세서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다가 이제 쓰게 됩니다. 또는 인터럽트에 대한 것들을 계속 펜딩해 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통신 제어기의 기능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버퍼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입력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CPU의 성능에 따라서 어떻게 버퍼링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런 관련한 공부를 수행해야 됩니다. 직렬 통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TX 레지스터 부분에 www 이렇게 www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리얼에 대한 부분을 실제 처리하는 시프트 레지스터 부분에 패러렐로 인풋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 하면서 한 개씩 전송되는 이제 시리얼 아웃풋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병렬 데이터가 다 전송되기 전에 요 TX 레지스터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복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가 아닌 이상한 데이터가 전송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수신되는 측에서도 내가 수신하는 도중에 두 개가 덜 수신된 상태에서 빨리 읽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다 들어와 있는데 프로세서가 읽어가지 않았는데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버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렬 통신을 이전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가 유니버설 시ን크로너스 리시버 트랜스미트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직렬 통신 제어기는 이제 프로세서로부터 8비트의 병렬 데이터를 받아서 직렬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동기 동기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UART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통신을 거의 사용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풀 두플렉스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통신에 대한 부분, 이 비동기 직렬 통신은 가장 오래된 이제
방식 중 하나이고요. 이 중간에 모뎀을 추가해서 장거리 통신도 가능합니다. 우리 이더넷을 많이 보급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뎀, 전화선을 사용해서 모뎀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이 모뎀이 없는 것을 우리 직렬 케이블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렬 모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거리가 15m 정도의 통달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RS232 케이블 연결할 때 사용하는 9핀 커넥터의 예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9개 핀을 사용하는데 1번은 신호가 보내지는지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신호에 대한 검출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수신 데이터를 받는 케이블은 2번이고요. 송신을 할 때 사용하는 게 3번 핀이고요. 그리고 통신에 대한 통신기기 세트를 레디 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는 선이 4번, 그리고 신호에 대한 기준 접지 부분을 5번 핀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터미널의 준비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6번 핀, 그리고 내가 송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번 핀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통신을 허가할 때는 보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8번 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화 벨 울리는 것처럼 계속 여기에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게 9번 핀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뎀에 사용하는 9핀, 이 시리얼에 사용되는 이런 9개의 핀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용도로만 우리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라운드, TXRX 이 세 선만 사용해서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시리얼 통신에 비동기 통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 하는 부분과 스탑 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8개 페리티 해서 9개를 보내고 스타트하고 스탑까지 합해서 총 이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타트 1비트 데이터는 여기 5비트부터 9비트까지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리빗, 그 다음에 스탑빗 1, 2비트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통신 속도는 300에서 지금 11520 이상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시리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합은 9600의 노페리티 8비트의 데이터 원스톱 비트를 많이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버퍼에 있는데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 데이터가 깨지게 되겠죠.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오버런 에러,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프레임을 다 완성하지 못한 경우 프레이밍 에러라고 하고요. 페리티에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짝수 또는 홀수에 대한 부분이 틀렸을 때 페리티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감안해서 통신을 해야 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세 핀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라운드 그리고 RxTX 이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0번, 1번이 RxTX 핀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xTX를 이용해서 통신을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RxTX에서 사용하는 것은 5V 또는 3V, 이 보드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TX, RX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3V를 사용하는 보드 같은 경우는 3V, 5V를 사용하는 경우는 5V를 TX, RX의 0 또는 1을 결정하는 그런 전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RS232 시리얼 케이블에 대한 것들은 직접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사용 전압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2V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인 이 보드에다 직접 RX의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면 보드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요 전용 RS2322 TTL TTL 레벨로 전압을 낮춰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TX, RX에 대한 부분을 디지털 핀 0번, 1번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통신에 이 디프 두 개의 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 포트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참조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안에 모든 함수를 다 말씀드리진 않고 몇 가지 자주 사용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시리얼 요 부분을 하나씩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이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익혀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리얼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원하는 아웃풋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네, 비긴이라고 하는 부분은 직렬통신에 대한 부분, 여기 있는 모드를 설정하고 보레이트, 데이터 빗, 페리티 빗, 스탑 빗에 대한 것을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우린 여기서는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통신 속도만 지정하는 방법, 통신 속도와 기타 설정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설정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available인데요. 이 내부의 64개의 데이터를 수신해서 가지고 있는 버퍼가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시리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시프트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버퍼가 64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수신 버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available입니다. read 함수는 이 한 개의 직렬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조금 전에 available를 활용해서 몇 개의 데이터가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serial.available이라고 먼저 확인하고 serial read 있으면 available이 버퍼에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입력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serial available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did라고 해서 한 바이트를 가져다가 incoming 바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을 하고요. 그 해당하는 출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커밍 바이트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시리얼 설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예제인데요. income 현재 0으로 설정을 초기 값으로 했고요. 우리가 한 번만 동작하는 셋업 함수 그리고 반복해서 동작하는 루프 함수를 구성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먼저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을 960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얼의 버퍼에 데이터가 최대 64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0보다 크냐라고 하면 이 버퍼 중에 몇 개가 채워졌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64개가 들어와 있으면 64, 또 뭐 3개가 들어 있으면 3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0보다 크다면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시리얼 리드라고 하는 이 시리얼 버퍼에 있는 것을 읽어오는 함수를 구동해서 그 데이터를 여기 미리 설정해 놓은 변수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력된 이 부분은 화면에 iReceived라고 하는 그냥 문자열을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입력된 지금 가져온 값 하나를, 버퍼에 있는 거 하나를 꺼내와서 지금 표시하려고 여기 인컴에 있는 것을 찍을 때 이 옆에 println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그냥 찍을 수도 있지만 내가 10진수 또는 2진수 또는 8진수 또는 16진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해당하는 출력을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이런 추가적인 옵션들을 뒤에서 콤마를 사용해서 구분해서 더 추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리얼 어베이러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0보다 크냐 계속 확인해서 있는 동안에는 인컴 바이트로 하나씩 꺼내와서 출력해주는 부분을 구성한 것입니다. PC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아두이노로 여러 문자를 보내면 이 여러 개의 문자를 이제 그 아두이노의 리시브 버퍼에 담아 놓게 되는데, 이것을 available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하고 하나씩 버퍼에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된 거를 한 번에 보여주면 되는 예제입니다. 그런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번거롭더라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설계해보고 구현에 대한 것까지 잘 확인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아두이노 간 통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아두이노를 직렬통신선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아주 간단한 코드에 대한 예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드웨어를 제대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송신하는 코드를, 한쪽에서는 수신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한번 보내보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선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보는 거나 지금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거나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두이노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당하는 신호에 대한 것들을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 선을 꼭 써줘야 되고요. GND를 꼭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 지금 RX, TX가 있는데 RX선은 이렇게 TX로 가고요. TX는 이쪽에 TX는 또 RX로 이렇게 교차돼서 이 선이 연결되는 것을 잘 보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의 연결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선을 연결하는 데는 똑같이 해당하는 블루투스에 연결하는 RX, TX 선에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하시면 되고, 그라운드도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 블루투스에 제대로
그 보드하고 시리얼로 연결되는 설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설계인데요. 송신부에서는 일단 hello라고 하는 데이터 문자열을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직렬 통신 속도를 9600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준비가 되면 시리얼 라이트 명령을 사용해서 수신하는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hello라고 하는 것을 시리얼 라이트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수신부의 경우에는 빈 문자를 이제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수신 데이터를 이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두이노도 보내는 곳과 통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9600으로 설정을 맞추고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리드 바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네, 송신 코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신 코드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기 지금 자신의 시리얼 포트의 통신 속도를 960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루프로 이제 1초에 한 번씩 지금 준비해 놓은 문자열 myStream이라고 하는 것을 라이트 명령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이트 명령에서 문자열 5개를 쓰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신 코드입니다. 수신 코드에는 좀 넉넉하게 이제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얘도 통신 속도를 96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read byte라고 하는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이 입력된 지금 준비된 문자열을 저장하는 공간에 5바이트를 읽어서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한 문자열을 한번 우리가 찍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수신됐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